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선물 거래 방법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을 가장 쉽고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겟 가입 방법 알아볼게요. 링크를 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계정을 생성하고 거기서 바로 KYC 하는 걸로 한 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검색을 누르고요. 여기에 비트겟 거래소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런 스폰서 말고, 자, 이런 로고를 찾아서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설치 버튼 눌러줍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런 거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알림은 저는 허용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get start 버튼 보이죠? 이거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의 경우는 8글자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 특수문자 하나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요. 여기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 꼭 선택하셔서요. 자, 여기에 WZNN을 꼭 넣어주세요. 수수료 50% 할인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이걸 넣으셨으면 아래쪽에 약관 동의 하나씩 체크를 해주세요. 자, 약관까지 체크가 완료됐으면 계정 생성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에 모니터, 당근, 그리고 사물함 같이 생긴 거 3번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여기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KYC 인증을 시작할 거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Verify Now 버튼 바로 눌러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Verify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거주지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분증 발행 국가 또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요. 아이디 타입은 신분증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입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해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으로 해볼게요. 자,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자, 신분증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공인 발행된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본으로 수정되지 않은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촬영할 때 네모난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딱 맞춰서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촬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이디 카드 전면, 이게 주민등록증 앞면입니다. 먼저 업로드해서 앞면부터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카메라로 찍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앨범에서 이미 찍어뒀던 신분증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위에 걸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거 앨범에 있는 거 업로드 방식으로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면은 대기 시간이 최대 24시간까지 걸려요. 따라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위에 걸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테이크 포토 눌러볼게요. 자,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촬영 버튼 눌러줍니다. 자, 촬영이 완료됐으면 제출하기. 자, 확인 누를게요. 자, 다음은 뒷면이죠. 업로드 눌러서 마찬가지로 촬영하기 테이크 포토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뒷면 갖다 대고 촬영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자, 확인 버튼 다시 이제 눌러볼게요. 제출을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게 눌러볼게요. 자, 이제 이어서 얼굴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촬영 하실 때는 본인이어야 되고요. 선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경이나 모자,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착용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하게 눌러볼게요. 자, 이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갖다 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자, 촬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뭐 1시간 정도 지금 걸린다고 하는데 한 5분만 기다려도 검토가 끝납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인증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겟 어플 시작 화면에서 이 사람 모양 아이콘, 이 프로필 눌러보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베리파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KYC 인증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비트겟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비트겟 입금 방법 알아볼게요. 한국인이 비트겟에 입금하는 방법은 코인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원화 입금, 달러 입금 둘 다 안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비트에서 USDT를 구매하고 이걸 비트겟 거래소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를 각자 켜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USDT 테더를 구매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보낼 만큼 테더를 구매합니다. 저는 1000개 1000테더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가 매수가 됐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요. 자, 이제 이 테더를 비트겟으로 한번 전송해 볼게요. 자, 업비트 아래쪽에 입출금 탭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테더 보이죠?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출금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럼 주의사항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는 쪽 업비트와 받는 쪽 비트겟 사이에 그 명의,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출금 네트워크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TRON 트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수료가 없고 빠른 네트워크예요. 자, 출금 수량은 만약에 최대를 누르면 이제 갖고 있는 모든 테더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1000개 지금 보낼 수 있죠? 지금 수수료가 0개라서 1000개를 갖고 있는 만큼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네트워크 TRON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거래소 지갑 체크돼 있죠? 지갑 종류 눌러보면요. 거래소 리스트가 나와요. 비트겟 선택해 주시고요. 비트겟으로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자, 받는 사람 주소. 여기가 이제 비트겟의 USDT 입금 주소인데요. 우리가 이 주소를 지금은 모르죠? 이거 알아보러 비트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겟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USDT 비트겟 입금 주소 알아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에셋 보이죠? 이게 자산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디파짓 보이죠? 오버뷰에서 디파짓으로 가서 입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USDT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 개 네트워크가 쭉 나오죠? 조금 전에 업비트에서 호환되는 네트워크는 이겁니다. TRON TRC20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갑 주소가 나오죠? 여기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업비트로 왔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조금 전에 복사해둔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정보 뭐 이전 동의 나오는데요. 뭐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옵니다.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100만원 이상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주의사항 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 신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받는 거래소 주소가 뭐 앞에 3자리 그리고 뒤에 3자리 정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량 맞는지 보시고 맞다면 투 채널 인증하기 이걸 눌러서 투 채널 인증 방법은 이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 둘 중에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가 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카카오톡을 켜면 카카오톡 지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서명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이 끝까지 진행되고 업비트로 와보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비트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나서요. 비트겟으로 입금이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겟 어플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팟 보이죠? 이게 현물 계정이란 뜻입니다. 스팟으로 가서 이제 USDT 제가 보낸 만큼 잘 입금이 됐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대로 입금이 됐죠? 자, 이제 이 USDT를 가지고 뭐 현물 거래나 선물 거래 본인이 원하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비트겟 입금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겟 거래소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선물 계좌에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옮겨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트겟 어플 시작 화면으로 나와서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에셋 보이죠? 이게 자산이에요. 여기로 가신 후에 트랜스퍼 이체를 누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현물 계정에서 이제 여기 선물 계정으로 USDTM 선물 계정을 선택하고 USDT 코인 담보금으로 사용할 만큼을 보내줍니다. 저는 1000테더 정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숏 포지션을 직접 잡으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퓨처 보이죠? 이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선물 마켓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BTC USDT.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선물 마켓이 존재합니다. 먼저 USDTM은 담보금으로 테더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대부분의 유튜버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요. 저희도 오늘은 여기서 매매를 해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USDCM은 이제 여기서는 테더 대신에 USDC를 담보금으로 사용합니다. 뭐 방식은 비슷한데 이 거래량이 좀 적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 옆에 있는 코인엠은 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그 코인 자체를 담보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담보금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USDTM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이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퍼페추얼이라고 보이죠. 이게 기한이 없다, 무기한 선물을 뜻해요. 그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한번 만들어 놨으면 계속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설정을 알아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보면요. 자, 이 중에서 퓨처 세팅 선물 설정으로 가서요. 자, 이제 몇 가지 바꿀 수 있는데 다른 건 그냥 두고 먼저 포지션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웨이 모드와 해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해지 모드는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원웨이 모드는 롱과 숏 중에 하나만 보유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만약 1000달러어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500달러어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주문을 했다 치고요. 만약에 원웨이 모드라면 1000달러어치 롱 포지션에서 500달러만큼 숏이 들어가면서 롱이 차감이 돼요. 그래서 500달러 롱 포지션만 남아있게 되고요. 반면에 해지 모드였다면 1000달러어치 롱 포지션이 그대로 남아있고 500달러 숏 포지션이 추가로 생성이 되면서 2개의 포지션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둘 중에는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원웨이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걸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른 건 건들지 말고 한번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캔들 모양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즐겨찾기 된 캔들들이 올라가 있고요. 평소에 자주 쓰는 걸로 올려서 쓰시면 되고요. 이 모어를 눌러보면 즐겨찾기 돼 있지 않은 캔들 간격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3분봉, 뭐 5일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다시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인터벌, 프리폴드 인터벌을 눌러서 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걸 빼고 자주 사용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골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바꾼 대로 즐겨찾기가 설정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제일 자주 쓰는 걸 올려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이제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뭐 이동 평균선, 그리고 뭐 EMA선, 볼린저 밴드, 뭐 거래량도 있고 MACD도 있고요. 이렇게 잡아 끌면 뭐 RSI 등등 다양한 게 있어요. 평소에 자주 쓰시는 걸로 올려놓고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다음은 격리와 교차를 설명드릴게요. 여길 눌러서 들어가면요. 자, 그러면은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나옵니다. 먼저 이 교차는요,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테더를 담보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고 나서 선물 지갑에서 돈을 넣거나 빼면 담보금이 계속 바뀌면서 청산 가격도 바뀌어요. 그리고 한번 청산되면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격리는요, 선물 지갑에 얼마가 있건 간에 내가 처음 포지션을 잡을 때 내걸은 돈만 담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 가격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교차보다 일반적으로 더 적은 돈이 담보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산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둘 중에는 저는 격리를 추천드릴게요. 처음에 포지션을 잡을 때 담보금 액수에 따라서 청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감을 잡기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격리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 알아볼게요. 여기를 눌러보면요. 자, 우리가 레버리지를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잡기 전에요. 자, 이 레버리지가 올라갈수록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점점 청산 가격이 타이트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표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선물 지갑에 1000 테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가정을 할 건데요. 만약에 1배 레버리지로 잡을 경우 1 곱하기 1000이 돼서 1000 테더 정도 규모로 그대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는 가격이 2배, 100% 오르면 청산됩니다. 2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잡을 경우 2배인 2000 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이 50% 오르면 청산이 됩니다. 자, 만약에 3배로 잡았으면 3000 테더만큼 가져갈 수 있고 33% 오르면 청산되고요. 극단적으로 100배 이렇게 가져가면 10만 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1%만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타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저는 10배 정도로 해서 이번에 포지션을 잡아볼게요. 자, 다음은 호가창을 볼 건데요. 여길 보시면 이 위에는 매도 호가창, 아래는 매수 호가창입니다. 뭐 오더북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가운데는 실시간 체결 가격, 지금 얼마에 체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딱 2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리미트 오더는 지정가고요.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이 리미트 오더 지정가는 이제 원하는 가격을 여기 호가 벽에 걸어 놓고 체결되기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마켓은 호가 창에 있는 그 가격을 그대로 긁어와서 즉시 체결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는 호가창이 아주 탄탄하고 촘촘해서 슬리피지가 거의 없어요. 시장가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도 시장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 주문 단위인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3개가 보이죠?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BTC 수량 단위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0.1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러고 나서 주문을 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83,000달러 정도니까 여기에 0.1을 곱해서 8,300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코스트, 비용 중심의 단위를 선택하게 될 경우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만약에 1000이라고 입력하고 주문을 넣으면요. 지금 레버리지가 10배죠. 이 1000에서 10배가 곱해져서 10,000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아래 보이는 노미널 밸류, 이것도 USDT 단위이긴 한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걸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 1000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은 1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이 열리는 거예요. 대신에 10배 레버리지니까 담보금은 100테더 정도만 쓰이겠죠. 아까는 1000테더를 담보금으로 모두 사용했다 하면 코스트 밸류고요. 1000이라고 넣었을 때 담보금은 100만 사용해서 10을 곱해서 1000이 되게 만드는 게 노미널 밸류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노미널 밸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00을 입력하고요. 자, 입력을 했고 이제 셀 숏 버튼 눌러볼게요. 자, 숏 포지션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USDT를 담보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 숏 포지션을 10배 레버리지로 격리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을 뜻해요. 지금 포지션을 잡았을 때보다 가격이 약간 올라가서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수익이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은 포지션의 규모를 뜻해요. 우리가 1000테더 정도 지금 주문을 넣었죠? 그럼 0.012비트니까 뭐 거의 1000테더에 근접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헷갈리시면 단위를 USDT로 바꿔서 보시면 약 996테더 정도거든요. 거의 1000테더에 근접하죠. 자, 그렇게 주문이 됐고요. 1000테더가 딱 안 되는 이유는 이 최소 주문 단위가 비트로 볼 경우 0.001개라서 딱 거기에 맞게 최소 주문 단위 때문에 1000이 조금 안 되게 주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이는 마진은 담보금이에요. 우리가 1000테더를 주문했는데 10배 레버리지로 지금 잡았잖아요. 담보금을 보면 99.7이죠. 나누기 10입니다. 딱 여기에 10을 곱하면 어느 정도 포지션 규모가 딱 나오죠. 만약 이 포지션이 청산되면 이 담보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격리니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에버리지 프라이스, 자, 이건 진입 평단이에요. 우리가 이 숏 포지션을 진입한 평균 가격을 뜻하고요. 이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손실이고요.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평균 가격을 뜻합니다. 이 시장 평균 가격은 청산 가격인 리퀴드 프라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장 평균 가격이란 비트코인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의 현물 가격의 평균을 가져와서 계산을 한 값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 이 포지션은 청산되는 건데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실시간 체결 가격, 이 비트겟에서의 실시간 체결 가격이 이게 엄청나게 확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이 가격이 여기까지 와야 청산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20만 테더에서 뭐 체결이 됐다 쳐도 시장 평균 가격이 이 마크 프라이스가 아직 청산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은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물론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청산을 결정하는 가격은 마크 프라이스, 시장 평균 가격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은 소위 스탑 로스라고 불리는 TP와 SL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요. 자,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종료시키는 올 포지션 TPSL을 선택할 거고요. 자, 여기서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로서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하고요. 아래에 있는 스탑 로스는 약자가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값을 좀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만약 이 TP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75,000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포지션을 종료하겠다, 그런 오더가 나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SL의 경우 비트코인이 만약 9만 달러까지 올라오면 그때 포지션을 손절하는 주문을 내겠다, 그렇게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서 TP와 SL 주문을 내볼게요. 확인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TP, SL 주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오더를 보시면 제가 낸 TP와 SL 오더를 확인을 또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서 캔슬 눌러서 제가 낸 오더를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TP와 SL은 너무 또 가격이 머니까요. 지금 바로 종료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죠? 근데 더 손실을 보기 전에 지금 종료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이 클로즈 보이죠? 이걸 눌러서 지금 지정가로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종료를 할 수도 있고요. 시장가로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가로 종료를 해볼게요. 저 먼저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수량을 적어 놓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포지션에 절반 정도가 지금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절반도 마저 종료를 해볼게요. 클로즈를 누르고요. 자, 그럼 나머지 전부는 이제 100%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음 컨펌 확인을 다시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포지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1000테더를 갖고 왔는데 아주 약간 손해를 보고 지금 포지션을 종료했죠. 이게 수수료도 약간 들어가서 1점 몇 테더에 수수료까지 더해서 약간의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자, 오늘 선물 거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